제15회 문경세제배 전국바둑대회 오픈 최강부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홍무진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프로기사가 참가한 해였습니다. 프로기사 85명이 참가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프로기사와 아마 선수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서 더욱 성대한 대회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선전부터 강자들이 혈투를 벌였는데요. 먼저 어떤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15회 문경세제배 전국바둑대회, 문경시 체육회와 대한바둑협회, 경상북도 바둑협회와 문경시 바둑협회가 주최 주관을 맡았습니다. 오픈 최강부, 아마 최강부 등 총 1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치러졌습니다. 2022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진행되었고요. 문경 온누리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박민규 선수와 안국현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박민규 선수는 랭킹은 높지만 아직 우승 경력이 없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랭킹에 비해서 좀 우승 경험이 없는 게 많이 아쉬웠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 우승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안국현 선수는 랭킹은 박민규 선수보단 낮지만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안국현 선수는 삼성화재배 준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도 갖고 있거든요. 네. 전통의 강자인 만큼 지금은 랭킹이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컨디션만 충분히 받쳐준다면 언제든지 우승 문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실력파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픈 최강부 결승전에서 박민규 선수와 안국현 선수가 만났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15회 문경세제배 전국바둑대회, 문경 온누리 스포츠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총 1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치러졌고요.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있네요. 제15회 문경세제배 전국 바둑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경인들은 여러분들의 문경 방문을 항상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 대회에 참가해 계시면서 아마추어 바둑 고수이신 김영국 문경시장님과 11년 만에 다시 한자리 하게 되었음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문경세제배는 더욱 알차고 큰 대회로 여러분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오픈 최강부 결승전에서 안국현 선수와 박민규 선수가 만났습니다. 박민규 선수입니다. 한국 랭킹 14위, 그리고 2016년에 오카게배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당시에는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국현 구단입니다. 한국 랭킹 37위고요. 2018년에 삼성화재배 준우승을 차지했던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른 부문은 제한 시간이 40분을 10초 1회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오픈 최강부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피셔 방식은 시간 누적 방식이다 보니까 좀 생각이 필요 없는 곳에서는 빠르게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곳에서는 몰아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한 그런 대국이 펼쳐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또 그만큼 시간 분배가 중요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네. 박민규 8단이 흑으로 시작하고요. 이 오픈 최강부에서는 프로기사 랭킹 제한이 없어서 정말 다양한 기사들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랭킹이 가장 높았던 건 안성준 선수가 랭킹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 최강부에서 정말 이변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 아마추어 선수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굉장히 좀 재밌는 대국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성준 선수는 강지훈 선수를 만나면서 좀 16강에서 일찍이 탈락을 했고요. 이 홍무진 해설위원께서도 출전을 하셨었잖아요. 네, 저도 16강전에서 이렇게 탈락을 했는데 네. 제 바둑을 해설하고 있었을 수도 있게 됐는데 어쩌면 네, 제가 아쉽게 떨어져서 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홍무진 해설위원은 이원영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두 선수가 기풍이 엄청 극단적이거든요. 네. 박민규 선수는 굉장히 전투적인 바둑, 안국현 선수는 굉장히 끈끈하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힘을 발휘하는 바둑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박민규 선수가 어떤 포석을 준비했을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안국현 선수도 그 점을 좀 잘 생각을 해야겠어요. 최대한 초반에서는 좀 피해를 줄이고 네. 후반으로 비슷하게만 이끌어간다면 안국현 선수는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전략을 잘 짰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안국현 선수는 김지명 선수, 그리고 이원영 선수, 최강호 선수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박민규 선수는 이원도 선수, 위태웅 선수, 강지훈 선수를 연달아 꺾어서 결승 진출해서 안국현 선수를 만났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회는 굉장히 속기 대회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 속기에 대한 준비를 얼만큼 했느냐, 그것이 승부와 굉장히 직결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10분의 피셔 방식 15초면 좀 어떤 방식으로 체감이 되시나요? 평소에 그 제한 시간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 기전에서는 볼 수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저도 저 자리에서 직접 체감을 해봤는데요. 그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조용한 곳과는 다르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속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시간이 이렇게 압박해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식은땀 많이 흘렸습니다. 또 탁 트여 있는 공간에서 두다 보니까 집중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여러 선수가 동시에 두다 보니까 네. 그 돌소리랑 그 시계 소리가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정신 없다기보다는 좀 색다른 환경이었어요. 아. 바둑을 두기에 프로 기사들은 보통 그런 환경에서 두는 게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두 선수도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무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국현 선수도 이 오픈 대회 참가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홍무진 프로는 이 문경세제배가 아마대회였을 당시에 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랑은 좀 좋은 기억이 있는 대회인데요. 네. 이번에 좀 아쉽게 떨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경세제를 다시 추억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대회 전경을 보니까 굉장히 경치가 좋아서 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으면 또 그만큼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시합을 비록 저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 문경세제의 좋은 기운과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시 서울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좀 리프레시 되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바둑을 보면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실력자답게 벌써 사기 중에 3-3이 3개나 없어졌어요. 사실 이런 바둑이 흔치 않은데 있으면 3-3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여기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여기 세 귀가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바둑의 포인트는 여기 끊는 게 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여기를 백이 만약에 끊어가게 되면 이 흙이 갑자기 좀 안형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반대로 흙이 여기를 이어가게 되면 여기 백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백이 바로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흙이 선수성이 될까요? 흙이 한 번 더 압박을 하게 되면은 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지금 안국현 선수가 여기를 둔 것은 여기를 이으면은 여기 흙이 둔 자리를 받아놓겠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이은 것도 크지만 하변 내 집도 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민규 선수도 이렇게 되면은 박민규 선수 스타일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박민규 선수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풍인데
이렇게 있는 수가 나쁜 수는 아니지만 여길 백이 지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재미없는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갈라쳐 갔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안국현 선수도 그냥 끊어 잡지 않고 한 번 더 크게 씌워갑니다. 어찌 보면 양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급소라고도 느껴지거든요. 여길 띈 수요. 네. 네, 여기는 흙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흙이 여기를 먼저 선점하게 되면 이 백이 갇힌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 띈 거는 필수로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두 선수 모두 여기 있고 끊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텐데 과연 누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될지 엄청나게 큰 자리가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흙이 여기 돌이 먼저 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흙이 여기를 이어가게 되는 순간 이 백이 조금 궁색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정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도 타이밍에서 백이 여기를 끊어서 잡아놓는 게 무난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 번 더 받아두었는데요. 네, 여기를 끊어 잡으면 흙이 여기를 이렇게 날짜로 씌어가면 아직도 좀 답답하다. 박민규 선수가 또 공격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국현 선수가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자, 그래서 결국엔 박민규 8단이 이었습니다. 백이 압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초반 치열한 전투를 좋아하는 박민규 8단은 자기 스타일대로 바둑이 짜여졌다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마음속으로 웃음을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내가 좀 잘 풀렸다. 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만족할 수 있는 바둑인 건가요? 네, 뭐 인공지능 그래프는 정확하게 5대5를 가리키고 있지만 네. 박민규 선수 스타일이 완전히 딱 맞는 바둑이 됐거든요. 그렇죠. 좀 상대를 괴롭힐 수 있을 만한 바둑이 됐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보다 이렇게 찝찝한 부분이 남아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흐름을 좀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백도 이제 호구는 쳐야 되겠죠. 호구 치고 느는 것까지는 외길로 보이는데 이 백이 여기 젖히는 게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여기를 젖힘당하면 젖힐 때 끊고 잇고 그냥 단순히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잡고요. 끊을 때 따내고 여기를 늘 때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은 여기가 굉장히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을 때 이렇게 맞게 되면 이 백이 이 흙을 만약에 잡더라도 이 중앙의 외세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외세가 두터워지는 거군요. 이 돌을 버림으로써 흙이 두터움을 얻게 되면은 여기 세 점도 좀 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석 작전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네요. 그래서 아마 백도 여기를 호구 치는 것까지는 거의 외길로 보여지는데 네. 호구 치고 여기 늘 때 빠르게 여기를 느는 정도로 받아놓는 게 무난해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마 바둑이 딱 5대5의 형세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자, 호구 치고 이 다음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안국현 구단은 중앙을 선택했습니다. 네, 당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대로 가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아까는 여기 막아가는 외세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는 내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흙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쌈지를 뜨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나는 여기 이렇게 공격을 해서 판을 활발하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뜻이군요. 근데 실리적으로는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좀 손해이지만 어쨌든 중앙으로 한 발 나와 있다는
나와 있는 게 그만큼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안국현 선수는. 자, 그래서 박민규 팔단도 우하 쪽을 먼저 지켜두고요. 거기까지 붙여가네요. 아무래도 좌변 쪽이 좀 신경이 쓰였다는 건가요? 근데 안국현 선수가 여길 붙여간 것은 너무 느린 선택이 아니었나. 아니면 오히려 좀 쉽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길 붙여간 수가 평소에는 이 한 점이 굉장한 요석이거든요. 네. 굉장한 요석이라서 여기 이렇게 잡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도 이렇게 잡히는 모양보다는 하나 받아놓는 걸 선호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한 점을 잡는 게 왜 크지 않냐? 여기가 이렇게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점을 잡더라도 여기에 어떤 큰 모양이 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은 좌상 쪽이 먼저 흑돌들이 와 있네요. 그래서 안국현 선수가 여기 붙여간 것은 그냥 평소처럼 당연히 여기를 이어주겠거니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박민규 선수 바로 반발을 하죠.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뭔가 받아줄 걸 기대하고 뒀는데 흙이 또 가볍게 처리를 하니까 백돌들도 좀 민망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바로 먹을 게 아니면 네. 사실 여기 붙여놓은 자리는 한 수 놓은 거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변이나 여기 하변 등 큰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여길 붙여서 여길 먹지도 않고 나중에 흑돌이 여기로 온다? 그렇게 되면은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백은 더 좀 잘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저렇게 의미 있게 변하는 이유는 여기 마늘모를 둬서 안국현 선수는 여길 공격하겠다는 뜻이지만 네. 이 하변에서 여길 젖히고요. 여길 막을 때 여길 붙여가는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붙여가면 백이 일단 여기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흙이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백 입장에서 지금 흙을 공격하기 위해서 투자한 돌이 하나, 둘, 세 개나 되거든요. 그동안 흙은 여기에 손을 돌리면서 굉장한 좀 좋은 모양을 얻었기 때문에 백은 이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걸 연결을 시켜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을 해야 됩니다. 네. 차단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요. 밖으로 막아가면요? 밖으로 막아야 되는데 네. 여기 이어갑니다. 위쪽으로 있게 되면 그렇죠. 백의 약점이 두 군데가 있지만 여기는 당장 끊어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끊으면 바로 여기가 너무 두터워서 끊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민 캐스터가 말하신 것처럼 여기 이어야 되는데 여기만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여길 끊는 게 있습니다. 아. 이어갈 때 잡아가면 이젠 달라지네요. 아까는 여길 끊고 빠지는 게 성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길 찌르고요. 넘어갈 때 끊는 게 성립합니다. 그렇네요. 원래는 백이 여기를 단수를 쳐서 흙을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었던 모양인데 네. 지금 흙이 오히려 여기를 자연스럽게 타고 나오면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백이 여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네. 만약에 여기를 박민규 선수가 정확하게 수를 찾아갔을 때 안국현 선수가 여기를 차단하지 못한다? 그럼 이 바둑은 때이르게 좀 비세에 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붙이는 묘수가 있네요. 자, 젖혀갑니다. 안국현 선수는 중앙 쪽으로 돌들을 이동한 것은 아무래도 하변 쪽의 흑돌들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일 텐데요. 하변을 공격하겠다는 마음이 제일 컸겠죠. 네. 넘어간다면 안국현 선수의 전략에 좀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발견했고요. 잘 둡니다, 황승민 네. 선수. 이게 저야 이걸 보고 말하니까 쉽게 말하지만 실전에서 이런 수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찾아낸다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차단이 안 되는 모양이고요. 안국현 구단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점을 잡아둡니다. 도저히 차단은 안 된다고 보고 타협의 길을 한 거지만 네. 흙이 여기 이렇게 단수 치고요. 따낼 때 이렇게 젖혀버리면 넘어갔어요. 때이르게 유리한 상황을 맞이했네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백이 이
이 4점이 이 흑을 공격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곤마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백이 얻어낸 건 별로 없어요. 실리를 조금 얻었다 주장할 수 없나요? 실리를 얻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이고 네. 오히려 흑이 더 많은 실리를 얻었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사실 원래 백의 집이라고 볼 수 있었던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공지능은 3.1집 우세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우세가 아닐까. 사람이 좀 느끼기에는 더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전략을 짰던 거를 어느 정도 수정도 해야 되니까 심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워낙 속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많이 밀리고 시작하게 되면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짤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네. 때이르게 당황을 계속 하다 보면은 바둑이 계속해서 나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국현 선수는 다시 우상 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바둑이 나쁘다라는 거는 안국현 선수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한 점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쉽게 그냥 두었다가는 바둑이 역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나게 나오네요. 네. 안국현 선수. 이제는 두텁게 두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박민규 선수가 작전을 참 잘 준비한 게 지금 엷은 수를 둘 필요가 없거든요. 네. 주변에 백이 그래도 좀 두터운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두텁게 도우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길입니다. 복잡하게 만들고 싶은 건 안국현 구단인데요. 또 그런 기회를 잘 내주질 않네요. 자, 3-3까지 침투하면서 안국현 선수는 어떻게든 상변 쪽의 흑돌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후의 진행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문경세제 도립공원입니다. 제15회 문경세제배 오픈 최강부 안국현 선수와 박민규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15회 문경세제배 전국 바둑대회 오픈 최강부 결승전입니다. 안국현 선수가 우상 쪽 3-3까지 침입을 한 상황인데요. 들어가자마자 또 그래프가 좀 키 크게 흑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안국현 선수가 여기 3-3을 판 게 평소 같으면 절대 나쁜 수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2점을 가볍게 보고 귀의 실리를 취한다는 작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인데 지금 인공지능은 그리 좋게 보지 않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지금은 백이 여기에 날짜를 두고 3-3을 받을 때 이 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둬서 최대한 판을 어렵게 만들었어야 된다. 아,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였군요. 왜냐하면 지금 흑이 집이 곳곳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백이 만약에 실전처럼 여기 3-3을 파서 이 2점을 패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이 바둑을 다시는 역전시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가볍게 본다기보다는 어떻게든 활용을 했어야 됐는데 좀 아무래도 실리에 좀 민감한 듯 보이네요. 안국현 선수는 어쩌면 지금 바둑이 그래도 내가 후반까지 이끌어 갈 만한 그렇게 비세로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로 무난하게 가도 충분히 후반에서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있고요. 넘어갈 때 이렇게 되면 형세 판단을 빠르게 해보면 여기랑 여기 백집이 한 15집, 여기가 10집, 25집, 여기가 15집 정도에서 40집 정도가 되거든요. 네. 흑이 여기랑 여기가 15집, 여기가 10집 해서 25집. 여기에서 흑이 20집만 만들면 개가예요. 근데 이 2점이 지금 어느 정도 패석이 돼 있기 때문에 얼추 잡혔다고 보면 20집 정도는 되거든요. 네. 게다가 흑이 선수 잡고 여기를 날짜를 와서 여기를 지워가면서 여기 모양을 넓혀가면
사실 20집 그 이상으로 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발전성은 흑에게 있네요. 실리적으로도 많이 좀 뒤처지지 않고 있어요, 흑이. 네. 그럼 백은 흑의 약한 돌들을 좀 건드려 봐야 되는데 약한 돌들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네, 지금 흑은 여기도 잘 살아있고, 네. 잘 살아있고, 여기도 굉장히 두텁죠. 저는 백이 어디선가 좀 변화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변화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둑이 좀 불리해도 돌들이 얽혀 있거나 좀 약한 돌들이 있을 때는 아직 모르는 승부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지금은 확실히 흑이 좀 유리한 상황인 듯이 보이네요. 네, 사실 대마 싸움이라면은 지금 정도의 그래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집으로 흘러가는 바둑에서 저 정도의 차이는 아마 지구 반대편과에 있을 정도로 정말 먼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따라잡기는 더 어려운 한 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오히려 약한 돌은 백돌이 좀 약한 돌이 보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니까 백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아야 네. 되는데 여기 중앙이 흙 모양이 상당해졌어요. 아까 여기가 20여집만 나도 개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흙이 여기를 먼저 선점하게 되면 20집이 아니라 한 40집 날 것처럼 보이거든요. 흙은 이 집 하나로 100의 집을 다 상대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여요. 네. 안국현 선수 좀 때이르게 위기를 맞았습니다. 박민규 선수도 계속해서 두텁게 두어가고요. 이게 진짜 안국현 선수의 기풍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지금 바둑이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네. 전혀 무리하지 않아요. 제가 백이었으면 이 한 칸 뛴 걸로는 이런데 오히려 들어와서 아예 이 두 점부터 살리겠다 약간 이런 작전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안국현 선수 그만큼 후반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좀 더 바둑을 길게 내다보고 있는 안국현 구단인데요. 사실 안국현 구단의 장점이라면 또 이런 점이죠. 서두르지 않고 좀 때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잡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상대의 실수를 그만큼 잘 포착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만큼 후반에 좀 특화돼 있다. 네, 후반만큼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기사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바둑에서 이렇게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끝까지 가게 된다면 이 바둑에서만큼은 안국현 선수의 장점이 오히려 좀 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지금 바둑을 보시면 오히려 박민규 선수가 나쁜 사람처럼 바둑을 두고 있어요. 여기를 안국현 선수는 이렇게 천천히 두어가는 반면에 네. 박민규 선수는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여기 뒀다가 여기 뒀다가 바빠요. 오히려 지금 좀 바둑이 불리한 사람처럼 형세가 뒤바뀐 것 같아요, 지금. 압박하는 건 오히려 박민규 8단 쪽이네요. 와, 이런 수도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돌까지 왔기 때문에 2판, 4판 여기 날짜를 둬서 여기에서만 어떻게든 이 집을 다 지워내면 그래도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요. 네. 그런 진행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침착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집을 지어주면 백이 얻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흑이 얻는 게 더 크거든요. 모양도 굉장히 커지네요. 안국현 선수 그 후반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밀어두고 박민규 8단도 반발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둡니다. 거기도 굉장히 아픈 자리네요. 백이 마음만 같아서는 여기를 늘어서 이 한 점을 차단하고 싶은데 네. 여기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있어요. 끼우면 안 되나요? 끼워가면 여기 끊어가고요. 이을 때 계속 타고 나옵니다. 백 입장에서 이제 와서 돌아가는 거는 좀 의미가 없거든요.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축이에요, 축. 딱 축이네요. 네,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정말 절묘하게 축이 되네요. 네, 이게 운이 나쁘다면 나쁘다는 건데, 돌이 그래도 좌변 쪽에 있어서 안 될 법도 한데. 네. 이게 또 잘 되는 날에는 이런 게 또 이런데 돌이 하나 있어서 네. 축을 막아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운이 나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 되는 날에는 절대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 물러서야 되는데 네. 어떻게 물러서겠죠? 물러서는데 넘어가게 되면 백집이 하나도 없어요. 백이 여기 투자한 돌이 거의 10개 가까운데 네. 집을 한 집도 못 만들었습니다. 또 곤마가 되나요? 곤마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손을 또 빼게 되면 흙이 이런 식으로 백을 계속해서 압박하게 되면 이제는 이 백의 생사조차 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의 연속입니다. 받아두지도 않아요. 네, 이거 넘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중앙을 깔끔하게 지키는 게 조금 더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더 백 입장에서 괴로울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를 빠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근데 안국현 선수 그래도 여기 빠진 거는 그래도 여기를 이런 데를 붙여서 중앙을 지우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흑 입장에서는 이렇게 끊어가는 것은 이렇게 타고 나오게 되면은 물론 백이 그렇게 좋은 싸움처럼 보이진 않지만 흑 입장에서 또 시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이 어렵게 두어오면 흑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안국현 선수가 여기를 늘어가는 건 집으로는 물론 큰 자리지만 흑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 여기 집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젠 해볼 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백이 여기가 10집, 20집, 30집, 40집인데 아까랑 네. 똑같이 흑은 아까에 비해서 여기도 돌이 왔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젠 한 90% 집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럼 여기가 얼핏 세도 40집 정도는 되거든요. 아까 20집만 놔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네. 40집이면은 꽤 크게 불어났죠. 거기다 여기 10집, 여기 10집, 여기 10집 하면 흑집은 거의 70집이에요. 안 되겠네요. 반면 30집 가까운 집 차인데 백이 여기 두터움으로 어떻게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여기 지켜가죠. 박민기 선수 정말 얄밉게도 잘 둡니다. 냉정합니다. 안국현 선수가 그래도 노력하는 수가 있을까요? 이런 수도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오히려 유리한 사람처럼 좀 두고 있어요. 안국현 선수가 그만큼 후반으로 좀 이끌고 가고 싶다는 건데 지금 차이가 미세하지는 않거든요. 네. 참을성이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그래도 아무리 불리해도 좀 서두르진 않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안국현 구단과 홍무진 해설위원도 같은 동문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좀 평소에도 안국현 구단이 좀 참을성이 있는 선수인가요? 어떤가요? 그 안국현 선수는 어릴 때부터 그 끝내기가 굉장히 강한 걸로 네. 유명했고요. 이제 그 끝내기가 강하기 때문에 굳이 초중반에 무리하지 않아도 끝내기까지만 가면은 이제 바둑에서 좀 우세를 잡기 때문에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많이 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바둑에서도 그게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바둑에서는 안국현 선수의 장점이 조금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좀 해설하는 걸 들어보면 좀 답답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안국현 선수께 뭐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바둑은 안국현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결승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컨디션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좀 작전에서 좀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침착합니다. 집어받아서 받아두네요. 다 지켜두고요. 흑 이 입장에서는 정도로도. 네, 이 교환을 별로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오히려 흑은 이 깨지는 게 무섭지 이 백이 살아가는 건 무섭지 않거든요.
어느새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또 이게 형세가 굳혀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제한 시간이 워낙 쏟기 기전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저 정도 그래프로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좀 대마 싸움이나 수익기 장면에서는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는데 이런 끝내기 바둑이나 잔잔한 바둑이 되면 물론 뭐 몇 집씩 정도의 득을 볼 수야 있겠지만 지금 차이가 거의 흑이 10집 반 유리하다 뭐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저 정도의 차이는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프로의 대국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정도의 초고수들의 대결에서는 사실 이 정도 차이의 역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것도 박민기 선수가 얼마나 바둑을 좋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선수들은 보통 그런 고수는 아끼다가 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큼 좀 악수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여기가 깔끔하면 이 바둑은 충분히 내가 이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확신이 엿보이는 한 수네요. 네. 그런데 이 두 선수 오늘 사진을 보니까 마치 오늘 흑과 백을 예견한 듯이 옷도 맞춰 입어서 나왔네요. 네, 흑백이 뒤바뀐 모습이네요. 지금. 마스크는 색깔을 바꿨었는데 옷은 색깔이 똑같아요. 아, 그렇네요. 재밌습니다. 이게. 네. 박민규 팔단은 특히나 우승 경력이 입단 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승전이 확실히 더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회는 프로 기사가 대거 참여하면서 네. 사실상 프로의 그런 공식 기전과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시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전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른 시합에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거든요. 또 우승을 하는 게 또 다음 시합에서의 기세로 이어지죠. 당연하죠. 어쨌든 어떤 대회든 우승을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은 좀 수순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그 수의 그런 것보다는 형세 판단의 바둑이기 때문에 제가 형세 판단을 좀 더 해보면은 네. 아까랑 집 차이가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여기 10집이고 여기랑 여기에서 20집, 여기 10집. 백은 계속해서 40집을 유지하고 있고요. 흑은 여기가 2, 4, 6, 8, 10, 13, 20, 30집. 여기까지 해서 40집이에요. 여기랑 여기에서 100집을 전체를 다 당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흑집이 여기랑 여기도 있잖아요. 이거랑 이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13집, 여기가 한 7집, 한 흑이 20집 정도 많거든요. 반면 정말 큰 차이네요. 백이 이 20집을 뒤집기 위해서는 뭔가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독합니다.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걸 또 바로 지워버리네요. 물론 이 자리가 절대 큰 자리는 아닙니다. 백이 먼저 여기를 둔다고 해서 어떤 대궐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박민기 선수는 조금의 변수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 바둑은 내가 무조건 이기겠다. 이런 좀 독한 마음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정말 털옷 같은 빈틈도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이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박민규 선수가 우세함을 잡은 후에는 깔끔하게 두어가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미세한 형세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앙에서의 그 누가 더 소유권을 갖는지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바둑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수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흑도 최대한 쉬운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런 게 또 내공처럼 보이네요. 정확한 형세 판단을 한 후에 어렵게 두어가지 않고 이기는 것이 또 박민규 선수의 실력이 보입니다. 사실 또 결승이고 하니까 긴장되고 하면은 좀 아무리 유리한 바둑이더라도 혼자서 이렇게 실책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박민규 선수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뭔가 마지막 승부수처럼 보이는데요. 도저히 그냥 끝내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네. 이제 최후의 빈틈을 찔러갑니다. 근데 그냥 막아줘도 그 정도 차이인 거죠? 네, 사실 뒤로 물러서 받아도 충분히 많이 이겼다라는 건 알고 있을 텐데 네. 박민기 선수도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쉽게 끝을 내버린다면은 그것 또한 마음이 편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주변에 흙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박민기 선수가 여기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흙도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 또 최대한 괴롭히고요. 박민규 선수도 그냥 물러날 법도 한데 그냥 수가 보이니까 바로바로 들어가네요. 네, 지금까지 너무 어려운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 장면에서 남아 있었던 시간을 다 쓰고 아마 끝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끊어갑니다. 지금 백이 여기 끼우는 약점하고 여기 끊는 약점이 두 개가 남아 있죠. 네. 이걸 받아도 이걸 끊어가게 되면 어차피 여기로의 진출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호구로 지켜두는데요. 단순히 좀 약점이 보이긴 해요. 네, 근데 바로 끼어가는 거는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바로 끼어가는 건 이걸 끊어가고 이렇게 두 점을 잡히게 되면 갑자기 흑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죠. 이렇게는 도전은 안 되고요. 아마 여기 그냥 가만히 나오면 백이 많이 괴롭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계속 타고 나오면 하변의 흙이 너무 두터웠기 때문에 여기를 단수 치고요. 이을 때 이렇게 따내버리면 끊어도 여기를 이을 수는 없어요. 여기를 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오게 되면 오히려 흙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하지만 여기를 이은 수로 가만히 여기를 그냥 막아가게 되면 이 한 점이 지금 드러내져 있죠. 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흑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공짜로 대마패를 얻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대마패만 만들어준 꼴이 됐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실패가 된 모습이죠. 사실 시청자분들도 관전하시면서 찾아볼 수 있는 수순인 것 같거든요. 네, 또 이런 거를 찾아내면은 네. 또 굉장히 뿌듯하죠. 네, 프로랑 똑같은 수순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본인의 공부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둑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어려움 없이 찾아내실 것 같은데 안국현 선수도 사실 그 점을 모르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수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안국현 선수의 지금 얼굴이 사진으로만 보여지고 있지만 네. 그 괴로움이 수순에서 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좀 보통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는 프로 기사들이 던질 곳을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안국현 선수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아마 마음의 준비는 한참 전부터 계속 했을 것 같고 여기를 이렇게 치중 가면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 그런 수순을 따라가 보고 안 되는 걸 확인하면 아마 이제 돌을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자, 이제 대마패가 됐습니다. 자, 이제 패감을 한번 세봐야겠죠. 네. 흑 입장에서는 사실 이 패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따낼 때 그냥 이렇게 물러서도 돼요. 물러서고 이을 때 그냥 큰 자리를 뭐 이렇게 두어가면 충분히 많이 이긴 상황이지만 어쨌든 좀 이 장면에서 강하게 두어간다면 패감을 계속 써가겠죠. 흑 입장에서 여기 늘어가는 것도 패감이고요. 젖혀가는 거, 끊어가는 거 오히려 흑이 패감이 더 많은 상황으로 보여요. 심지어 손의 패감도 아니네요. 네, 완전 기분 좋은 패감이죠. 네. 그러면 백은 패감이 어디가 있을까요? 백은 이제 이 대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뭐 한 이 정도 끊는 정도로는 좀 누가 봐도 수지 타산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아무리 잡아도 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끊는 패감은 안 되고요. 백의 패감은 아마 여기를 살아가자 자체 패감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패감인데
이 패를 쓰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패를 쓰는 순간 원래의 모양과 비교했을 때 여길 나가는 게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지켜준 꼴이 됐네요. 백의 그 유일한 희망이 네. 이 패를 이기고 여기를 나오면서 흑의 집을 깨는 것이 백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만약에 백이 여기 이렇게 자체 팩감을 써가는 순간 나올 수가 없죠. 그렇네요. 찔러도 막아버리니까. 네. 단수가 아니죠. 여기 공백 하나 비어 있어서 이 패감을 쓰는 순간 흑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이 패를 이기지 않고 그냥 룰루랄라죠. 일단 어쩔 수 없이 때려내고요. 패감도 계산을 해보니까 흑이 너무 유리한 패가 됐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절대 무리해서 손에 패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오히려 안전하게 두어가면 됩니다. 이 대마에 너무 집착을 해서 오히려 너무 큰 손에 패감을 계속 두어가다가는 바둑이 되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일단 상변 쪽 끝내기 겸 패감 하나 사용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진짜 눈물이 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네, 뒤로 받으면서 흙집이 자연스럽게 굳어지면서 백이 점점 해볼 데가 없어집니다. 백이 반대편으로 입구자로 들여다보는 패감은 안 될까요? 입구자로 들여다보는 팩감이 되긴 되는데 여기를 쓰고 이어주면 그 다음이 없어요. 이게 한 팩감으로 끝이기 때문에 여길 나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면 백이 이 안에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한 네. 팩감으로 끝이기 때문에 흙에 남아있는 팩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안국현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여길 끼워갔습니다. 어차피 패감으로는 잘 안 되는 거군요. 인공지능 그래프도 좀 집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원래 저만큼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안국현 선수가 이제 최후의 승부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손해를 봐서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박민규 선수가 좀 냉정할 땐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요. 한 번 우세를 잡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이고 또 우승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서 좀 실수를 할 법도 한데 한 번 우세를 잡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패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괴롭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좋은 끝내기거든요. 이게 네. 백이 단수 치는 게 큰 자리이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끝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좋은 패감입니다. 받아두면 또 패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백 입장에서는 이게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여기에 한 3, 4집밖에 못 깨고 여기에 20여 집 가까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이거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두 선수의 결승전은 여기까지입니다. 흑 불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안국현 9단과 박민규 8단의 대결이었는데요. 끝나고 좀 그래도 아쉬워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네, 좀 제대로 된 내용을 못 보여줬다는 게 그 승패보다 더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박민규 8단이 오픈 최강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첫 우승이어서 너무 좋고요. 문경 와서 이렇게 좋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서울 고기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것도 좋았고 우승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 우승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민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우승의 비결은 이 고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부럽네요. 맛있는 고기도 먹고 또 우승도 해서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민규 선수가 우승하면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제15회 문경세제배는 여기까지입니다. 문경세제배 전국 바둑대회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홍무진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